인간은 빛의 공간 속에서 삶이 시작되었어요. 누구는 시공간이라고 그러는 거지만 시간의 공간의 개념은 없어요. 인간의 지식적 차원으로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면 시공의 그 개념을 어디에 주었나? 생장수장, 인간이 태어나 성장해서 노인이 되어 죽을 때까지의 과정을 시간으로 나누는 것이죠. 빛의 흐름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에너지가 있을 때만이 그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에너지가 그렇지만 모든 만물, 모든 유괴 생명체는 에너지가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으로 간다.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 빛의 에너지 소실되면 인간의 삶이 마무리되는데 이 빛의 에너지는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 이 물질은 에너지가 있을 때 빛을 생성하는 것이다. 에너지가 없으면 저기 저 은하계 좌편에 있는 것은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블랙홀도 있고 화이트홀도 있고 외몰도 있고 죽은 걸 빨아들여 살게 만들고 기타 등등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 블랙홀은 언제까지 작용을 하는 것이며 화이트홀은 언제까지 작용이 하는 걸까? 그것도 모든 에너지원이 그 끌어들인 그 힘으로 그 생성이 된다고 하는데 무한반복은 없어요. 물질 세계는 유한입니다. 유한의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에너지가 소실되면 인간의 삶도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마무리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밝음이 어둠이 될 것인데 어둠, 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밝음이 있기 때문에 음양의 차원이 나누어져 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은 밝음의 우주로서 작용하고 있어요. 모든 원리는 똑같은 것이에요. 선순환의 기본적인 작용을 위해 밤에는 태어나는 것이고 낮에는 나의 업을 사하기 위해 행의 연장 사회로 출근하는 것입니다. 자, 하늘은 항시 땅으로 먼저 주십니다. 무엇을 줄까요? 무엇을 줄까요? 물을 줍니다. 비를 내립니다. 비가 내리기 때문에 그 물질 안에 숨어 있는 그 바이러스가 유괴 생명체로 생성시키기 위해 하늘에는 그 빛이 내려져지는 것이죠. 물질의 빛이. 그래, 이에 땅에서는 유괴 생명체가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인간은 육생안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나 잘나고 잘 먹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이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 인간의 인육이 인육뿐인 것인가? 그 안에 인기라는 영혼이 없는 것인가? 너무나 단순히 얘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인기, 영혼을 위한 인육이 자리하고 있어요. 영혼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빛물질 차원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육을 건사시키기 위해 선천시대는 입으로 먹는 또 그로 인해 육생안위를 위한 삶을 살았고 모든 물질은 심이 적용이 돼요. 그래, 심이 적용이 되는 만큼 이 물질은 육생량이라 인간은 육생량 앞에
비굴해지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기가 있다는 자신을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인육을 건사할 때만이 인기, 그 영혼의 차원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영혼의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이들이 없기 때문에 심의 논리로서 이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의 시대는 이어져 왔어요. 업그레이드 시대. 훨씬 지나고 이제 이 끝판에 들었는데도 인간이 육생이 전부인 것 마냥 지식적 차원으로 물질 문명만 이루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는 얘기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돼요. 그래서 투영된 위계만큼 그 행위를 다할 때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바라 나의 공적은 그 빛의 세계로 하늘로 올라가 티 없이 맑아지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간 것은 가벼워지는 것이고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무거운 것이다. 그게 상중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이라 상층의 이들이 순환을 일으키지 못하면 하층의 이들은 해야 할 일이 없어갖고 나중에는 무엇이 일어나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정확하게 써야 하는 이들이 쓰지 못하면 그 쓰임을 다하는 육생량을 가지고 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하층의 서민들은 해야 할 일을 잊어먹는다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을 잊어먹는다는 게 뭐예요? 삶의 의미를 잊어먹는 것이다. 왜 삶의 의미를 왜 잊어먹을 것인가? 일단은 육생의 아니로서의 나의 만족한 삶을 살아갈 때만이 꿈도 있는 것이고 희망도 있는 것이에요. 꿈과 희망, 무엇 때문에 주어질까요?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고 꿈과 희망은 절로 자리하고 있어요. 자기의 근기만큼에. 하지만 이 인기가 인육을 벗으면 꿈이 있겠습니까? 희망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살아 생전에 다하지 못한 집착만이 있을 뿐이고 다하지 못한 한만이 서릴 뿐이라 머물러 멈춰버려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욕망은 나를 위한 것에서부터 솟아난다고 저 법문은 선순환 시대의 법문은 주구장창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진화와 발전을 해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진화와 발전을 위한 요소, 육건사를 위한 육생살이 선천 시대에서는 더 가진 자가 왕땡인데 더 가진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힘이 센 자들이에요. 지혜보다 지식으로 힘으로 육생량을 더 취하는 이들인 것이죠. 싸움은 왜 하는 것인가요?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에 있다 하겠지만 싸움을 일으키는 운용의 주체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한 것에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겠습니까? 육생에 맞춰져 있어요.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들이 제왕으로서의 육생의 안위를 꾸려나가는 것이죠. 전쟁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수고는 지금도 평화라는 것에 있죠. 아랍권에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고 가해몽통 러시아에 일어나는 전쟁도 그렇고
그게 다 힘의 논리라는 것이에요. 평화를 갈망해야 한다. 전쟁은 이리도 무서운 것이다. 그런데도 전쟁을 할래. 왜 전쟁하느냐. 그 전쟁의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느냐. 일으킨 자아에 채우고 어떻게 될지 봐라.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질지 봐라. 너의 육생 그 힘의 논리가 오래 갈 것 같지만 너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지혜로움보다 네 생각적 차원으로 일으키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마천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싸움으로 인해 평화를 갈구하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에너지원이 무엇인가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또 경쟁은 왜 하는 것인가요? 인간이 경쟁 없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발전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이 경쟁 속에는 자기 욕심이 숨어 들어 있어 갖고 그 내면적 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험악하고 험상궂고 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이꺼운 일들이 많이 벌어져. 그래서 인간 세상은 그리도 험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 세상 험악하다. 이는 경쟁 때문이고, 이는 싸움 때문이고, 이는 전쟁 때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투는 왜 하는 것입니까? 집착은 왜 하는 것이에요? 질투는 누가 하는 것이에요? 집착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딱 한 가지예요. 질투는 인간이 하는 것이에요. 집착은 영혼, 인기가 하는 것이죠. 근데 질투와 집착, 이는 살아생전에 인간이 만들어낸 에너지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다. 그걸로 인해 나의 삶의 길이 막히어져 힘들어져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잖아. 부부지간의 사랑이 무엇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사랑이 무엇이야? 부부지간의 사랑이나 해봤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야 한다면서 다음날 아침에는 법원 앞에가 이렇게 종이 쪽지 들고 써 있어. 이혼서라고. 내 뜻 안 받아줬기 때문에, 나를 몰라주기 때문에, 나의 심장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다고, 이혼한다고 그러고, 조금만 나의 뜻 받아주는 척하고, 조금만 너를 이뻐하는 척 해주면 오 딸잉 못 살아 I love you 하면서 그냥 희한한 짓 하는 게 인간들이야. 자식들도 맨 마찬가지야. 내가 품어 안으면 내 업덩이, 놈은 네 업덩이. 자식을 유굴남 부모가 키운다면 너는 성장시킬 때까지 모든 책임은 누가 져? 유괴 부모가 져. 진정으로 자식의 안위를 놓는다면,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놓으면 그 자식은 누가 키워줘? 대자연이 키워줘. 내가 안으면 내 업덩이, 놈은 네 업덩이라고 나는 얘기를 해왔어.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집착이 뭔지도 모르고, 지 생각에가 지가 좋아 난리분리 치는 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런 미명하에, 내 부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런 미명하에 너는 너와 나의 우정 때문이라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우리 짓을 다 하지 못하고 사랑의 예찬론, 우정의 예찬론 많이 써있죠. 진정 그리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 얼마 될까요? 있느냐는 것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 예찬론이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 그렇게 살아가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그러한 예찬론이 나온 것, 감성에 젖은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될 수 있다면 그리 살아가면 좋은데 그리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인기의 차원이 뭐고 인육의 차원이 뭔가, 육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고 인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 선순환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인가, 나를 위할 때가 언제이고 너를 위할 때가 언제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름다움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름다움. 아름다워. 무엇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에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아름답지 못한 것, 시궁창 같은 것, 쓰레기 같은 것, 무엇 때문에 그들은 아름답지 못하고 쓰레기 같은 그러한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인지. 자, 아름다움은 어여쁜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해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 아름다움이 과유불급 지나치다, 그게 아름다움으로 자리할까요? 잘생긴 것이 지나치게 많다, 그게 잘생긴 것으로 인식하게 될까? 그때는 못생기고 아니땐 이들이 있을 때만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의 분별의 선이 쓰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또 하나, 어여쁘고 잘생긴 기준을 어디에 두었냐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어여쁘고 무엇 때문에 잘생겼느냐. 그렇다면 어여쁘지 않은 이들이 있어 오행이 제멋대로 생겼거나 인성도 갖춰주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여쁜 이가 있는 것이고 심성이 좋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잘생긴 것 때문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앞에 인연이 내 모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를 통해 내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깨우치라고 스승은 줄탁동시를 해주는데 안에서 지하를 깨고 나올 수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야. 똑똑 치다가 어미다금 말아버려. 죽은 놈이 이거 왜 너한테만 신경을 써? 왜 너한테만 신경 쓰냐고. 네가 뭘 잘났다고. 이게 이 기준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디에서 있는지, 비교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비교하지 않으면, 상대적이지 않으면 나는 상호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상대성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기 위한 그 바란스는 선순환을 이룰 때만이 가능한 것이고,
선순환은 정의 기운인 비물질 차원 정신량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신량의 행위. 누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인가? 자, 오늘 지나면 영등딸이고, 영등딸의 그 차원의 깊은 그 법문은 이해할 것입니다. 자, 이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